안녕하세요. 부동산 재테크 방송 경매연소 조코치입니다. 서울 빌라들 많이 보시는데요. 서울 빌라 중에 대항력 포기 물건을 많이 보시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낙찰을 받아가고 진행을 하시는 분들과 진행을 하게 될 분들이 궁금증이 많으실 텐데요. 그럼 대항력 포기 물건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항력 포기 물건이란 것은 일단 이런 빌라 물건 중에서도 이렇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물건이에요. 그 중에 이렇게 보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지만 이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을 내가 인수하지 않고, 그러니까 대항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인수하지 않는 물건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밑에 보시면 이렇게 주의사항에 이 사건 채권자는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있는 주택 임차권자 김소영의 승계인으로서 매각대금에 대한 우선 변제권만 행사하고 매수인에 대한 대항력은 포기한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제출함 이라는 물건입니다. 뒤에 보시면 매각대금 완납에 따라 주택 임차권도 말소하는 것을 특별 매각 조건으로 함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 주의사항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정말 받아들여져 있는지 위로 보시면 매각 물건 명세서를 다시 한번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담임법관 한계철님의 도장이 이렇게 찍혀있는 물건이어야 되고요. 여기도 지금 주의사항과 같은 비고란에 내용이 적혀 있어야 법원에서 인정하는 대항력 포기 물건이라는 것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고란에도 보시면 똑같은 내용이 이렇게 적혀져 있죠. 매각 대금 완납에 따라 주택 임차권도 말소하는 것을 특별 매각 조건으로 함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인정이 되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많은 질문들이 있고 궁금증이 있을 텐데요. 그 궁금증을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죠. 고객지원센터 누르시고 경매 물건 정보 누릅니다. 여기서 임차권 인수조건 변경부 경매 목록을 누르시면 이렇게 게시글이 나오고 밑에 파일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인수조건 변경부 경매 목록만 나와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입찰을 들어가기 위해서 또는 낙찰 후에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허그 자체에서 입찰이나 낙찰을 받는 분들이 자주 하는 질문을 이렇게 친절하게 다 올려줬습니다.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오나봐요. 그래서 일일이 전화를 할 수가 없으니 이렇게 자주 하는 질문을 Q&A 식으로 이렇게 줬습니다.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택도시보증공사 경매에 관심이 있습니다. 대항력 포기조건 경매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인수조건 변경부 경매가 무엇입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답변을 했네요.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인 경우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않으면 경매 절차에서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고 인수하여야 합니다. 이와 달리 임차권 인수조건 변경부 경매란 매수인이 임차권을 인수하지 않는 매각 조건으로 경매를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나왔어요. 한마디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지만 매수인이 임차권을 인수하지 않는 매각 조건으로 경매를 진행하는 것이니 대항력은 신경 쓰지 말고 입찰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쵸? 그럼 이 다음에 임차권이 인수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정확히 무엇이냐? 기존 임대인의 채무를 승계하지 않으므로 우리 공사, 여기 허그죠? 허그는 경매에서 회수하지 못한 잔여 채권을 경매 매수인이 아닌 기존 임대인에게 구상 청구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허그에서 인수조건 변경부 경매를 도입한 취지가 무엇일까요? 우리 허그는 주택 시세와 비교하여 임차권 설정 금액이 과다한 물건의 유찰을 방지하고 채권 회수를 제고하고자 인수조건 변경부 경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이유까지도 저희가 알게 됐죠. 이래서 대항력을 포기하고 진행을 시키는구나 라고 이 Q&A를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경매는 모두 인수조건 변경부 경매인가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인수하게 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이 네 번째 답변 보겠습니다. 아닙니다. 인수조건 변경부 경매로 진행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허그가 인수조건 변경부 매각을 요청하더라도 법원이
잘 보세요.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인 매각 조건은 법원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법원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나요? 그렇다면 어떻게 확인해야 되겠죠? 인수조건 변경부 경매로 진행되는 경우 여기 보이시죠? 매각 물건 명세서 비고란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항력 포기 확약서를 제출했다는 내용이 기재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경매 정보지에 나왔다 하더라도 그 내용만 믿고 무조건 입찰하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보셔야 되는 이유는 매각 물건 명세서 비고란에 이 대항력 포기 확약서가 제출됐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까지 함께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건 확실한 대항력 포기 물건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매각 물건 명세서를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5번째, 허그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경매 목록은 전부 인수 조건 변경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네, 답변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목록은 허그가 법원의 임차권 인수 조건 변경을 요청한 목록으로 법원에 따라 인수 조건을 변경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응찰 전 반드시 매각 물건 명세서에 기재된 매각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부주의에 대한 책임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매각 물건 명세서에 기재된 매각 조건이 맞는 겁니다. 경매 사이트에 있는 게 정확한 게 아니고요. 낙찰을 받았는데 매각 물건 명세서에는 담임 법관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런 물건은 우리가 낙찰을 받더라도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을 인수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책임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항상 경매를 하시기 전에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시고 입찰하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올려주었다는 것은 이러한 사항으로 인수를 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셨기 때문인 거죠. 경매를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 실수로 인해서 그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을 인수하게 되는 경우죠. 그러면 몇천만 원을 또 몰수당하게 되는 거죠. 6번째, 매각 물건 명세서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적혀있는 건가요? 네, 매각 물건 명세서 비고란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우선 변제권만을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는 확약서를 제출함과 같은 내용이 적혀있다면 인수조건 변경으로 진행되는 경매를 해당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항상 보는 이 내용이 적혀있는 물건만 하시라는 겁니다. 꼭 적혀 있어야 된다는 거죠. 7번째, 공사의 관리센터에서는 대항력 포기 확약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매각 물건 명세서에는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공사가 중요한 내용 여기 또 있습니다. 허그가 대항력 포기 확약서를 제출하였으나 법원에 따라 인수조건 변경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적인 인수조건 변경 여부는 법원의 허가에 의해 결정됩니다. 허그에서 확약서를 제출하였더라도 매각 물건 명세서에 해당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인수조건 변경이 허가되지 않는 경매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그에서는 이렇게 법원에 제출을 했지만 인수조건 변경이 안 돼 라고 이건 안 되는 겁니다. 9번째, 현재 인수조건 변경 없이 일반 경매로 진행 중인 물건에 대해 요청 시 허그가 확약서를 제출해 줄 수 있나요? 불가합니다 라고 나왔죠. 이것은 뭐냐, 일반 경매 물건 중에 대항력 포기 물건이 아니지만 대항력을 포기해야 될 것 같은 물건들이 있겠죠. 개인이 허그에다가 확약서를 제출해 달라고 우리가 요청을 하면 해줄 수 있냐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허그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불가합니다. 개별적인 요청으로 특정 물건에 대해 확약서를 제출해 줄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나왔죠. 그리고 경매에 응찰하고 싶습니다. 집 좀 보여줄 수 있나요? 그러면 불가합니다.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차기 인수조건 변경 목록 공지 일정을 알려주세요. 여기 나왔어요. 매달 25일 전월 말일 기준 목록을 공지합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경매 목록에 게시되었던 물건이 이번 달 게시 목록에서는 확인이 안 된대요. 그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미 낙찰될 물건은 해당 목록에 기재되지 않는다 라는 말입니다. 낙찰된 문건은 해당 목록에 기재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동일한 사건 번호인데 경매 물건마다
매각 물건 명세서의 확약서 제출 여부가 달리 기재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사건 번호인데 경매 물건마다 매각 물건 명세서의 확약서 제출 여부가 달리 기재되어 있다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답변은 인수조건 변경 여부는 각각의 매각 물건에 대하여 결정된다. 즉 같은 사건 번호로 진행되는 동시 경매 사건이라 하더라도 사건 내 매각 물건마다 인수조건 여부가 달리 결정될 수 있으므로 예부 매수인께서는 이를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이 이렇게 허그에서 나왔는데요.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내용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나요? 현재 이 허그 대항력 포기 물건을 입찰을 해보시고 낙찰 받으시고 그리고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앞으로 입찰을 할 때도 우리가 이 부분이 이해가 잘 되어야 입찰하고서 낙찰 받더라도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항력 포기 물건을 들어가시려는 분들은 자주 하는 질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한마디로 총 정리를 해드리자면 대항력 포기 물건은 항상 경매 사이트만 보지 마시고 경매 사이트를 보고 난 이후에 매각 물건 명세서에 똑같이 대항력 포기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지 확인을 한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허그에 올라와 있는 포기 물건이 무조건 다 포기된 물건이 아닐 수 있으니 이 물건을 다 출력해서 보시거나 그리고 저장해서 보시고 나서 그 다음에 경매 사이트 들어가서 보실 때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수로 인해서 한번 낙찰을 받더라도 이게 허그에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짚어드리는 이유는 이런 실수로 인해서 돈을 잃는다면 제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알려드리는데도 실수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디테일한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드렸으니까요. 보증공사에 들어가셔서 파일 다운받으셔서 한 번씩 쭉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영상 밑에 댓글 달아주시면 그거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릴 테니까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다 답변 드릴 테니까 하나씩 보시면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서 꼭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부분들 그리고 이 헷갈리는 부분들을 어디에 물어볼지 몰라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이렇게 내용을 알려드렸는데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항상 실수하지 마시고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정말로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셔야 제가 더 힘이 나서 열심히 또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경매연소 조코치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항상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